마을을 감싸고 흐르는 강에는 사계절 내내 안개가 걷히는 날이 드물었다. 그 강은 산자들의 세상과 죽은 자들의 세상을 가르는 경계선이라는 오랜 전설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강에는 은홍이라 불리는 늙은 뱃사공이 있었다. 그는 말을 하지 못했다. 평생을 동이 틀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말없이 사람들을 강 이편에서 저편으로 실어 날랐다. 깊게 팬 주름, 거친 손, 그리고 강물처럼 깊고 고요한 눈빛. 그것이 은홍의 전부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면서도 조금은 두려워했다. 그의 배가 산 사람뿐만 아니라 강을 건너지 못하는 영혼들도 태운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그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늘 강의 속삭임과 죽은 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오늘도 은홍은 자욱한 안개 속에서 말없이 노를 젓고 있었다. 그의 작은 나룻배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고요히 물살을 갈랐다. 그날 밤 마지막 나룻배가 선착장에 닿고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강 위에는 안개에 가려 희미한 달빛만이 흐르고 있었다. 은홍은 그날의 마지막 일과로 배를 기둥에 묶으려 했다. 그때였다. 강 저편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홀로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너무나도 희미해서 마치 안개가 사람의 형상을 한 것처럼 보였다. 은홍은 잠시 그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여인의 발밑을 보았다. 달빛이 비치고 있었지만 여인의 발밑에는 그림자가 없었다. 은홍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그는 산자들의 뱃사공이자 죽은 자들의 뱃사공이기도 했으므로 그는 말없이 막 묶으려던 밧줄을 다시 풀었다. 삐걱 소리를 내며 나룻배는 다시 강 저편으로 향했다. 여인 앞에 멈춰선 그는 조용히 손짓으로 배에 오르라는 신호를 보냈다. 여인은 소리 없이 깃털처럼 가볍게 배에 올랐다. 나룻배는 다시 안개 속으로 두 명의 말 없는 승객을 태운 채 고요히 미끄러져 들어갔다. 나룻배는 강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사방은 고요했다. 노 젓는 소리와 물안개가 흩어지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하얀 소복의 여인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 소리처럼 맑고 애처로웠다. 어르신, 제게는 아직 이 강을 건널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홍은 노를 젓는 것을 멈추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제 이름은 연화라 합니다. 50해 전에 이 마을에서 살았지요. 그녀의 시선이 강 너머 희미한 마을의 불빛을 향했다. 그때 제게는 정혼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마을 대장간의 김서방이었지요. 저희는 서로를 무척 아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안의 반대가 너무나도 심해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멀리 떠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떠나기로 한 날 밤, 저는 이 나룻배 선착장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이 나무 비녀를 품에 안고서요. 그녀는 품속에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나무 비녀 하나를 꺼내 보였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지독한 병이 저의 시간을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이 비녀를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연하의 투명한 형상이 슬픔으로 희미하게 떨려왔다. 그는 아마 제가 약속을 어겼다고 평생 저를 원망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어르신, 부디 제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 비녀를 그에게 전해주시어 저의 진심을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만 저도 이 강을 편안히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홍은 천천히 노를 젓던 손을 멈췄다. 그는 말없이 연하가 내민 낡은 나무 비녀를 자신의 거친 손으로 조심스럽게 건네받았다. 다음 날 아침, 안개가 걷히고 강은 다시 산자들의 세상이 되었다. 은홍은 낡은 나무 비녀를 품에 안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배를 나루터에 묶어둔 채 마을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소동이었다. 늘 강 위에서만 보이던 그가 무트로 올라온 것을 모두가 신기하게 쳐다보았다. 은홍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촌장을 찾아갔다. 그는 말없이 품속의 나무 비녀를 촌장 앞에 내밀었다. 촌장은 돋보기를 꺼내 들고 한참이나 비녀를 살폈다. 그의 눈빛이 희미한 기억 속을 헤매는 듯했다. 이것은 50년 전에 죽은 저 윗마을 박진사의 딸 연화 아가씨의 거시로군. 참으로 곱고 영리한 아가씨였지. 헌데 이 비녀가 어찌 자네에게? 은홍은 대답 대신 손으로 대장간 신용을 하고는 김이라는 글자를 허공에 썼다. 촌장의 얼굴에 안타까운 빛이 스쳤다. 아, 김서방을 찾는가? 그 가여운 사람. 연하 아가씨가 죽은 뒤로 그는 사람이 반쯤 달라졌네. 지금은 저 마을 뒤편 가장 외딴 곳에서 홀로 늙어가고 있지. 은홍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촌장에게 예를 갖추고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마을의 가장 깊고 가장 잊혀진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마을 뒤편 외딴 곳에 자리한 낡은 대장간은 멈춰버린 시간처럼 고요했다. 은홍이 다가서자 안에서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퉁퉁 힘없이 울려 퍼졌다. 안으로 들어서자 머리가 희끗하고 등이 굽은 한 노인이 땀을 흘리며 망치질을 하고 있었다. 김 노인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생을 무언가에 사무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고집과 슬픔이 함께 서려 있었다. 김노인은 낯선 불청객을 발견하고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망치질을 멈췄다. 누구신가? 은홍은 대답 대신 품에서 꺼낸 나무 비녀를 조용히 그에게 내밀었다. 순간 김노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의 눈빛이 50해의 세월을 단숨에 거슬러 올라가는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이것을 어디서 가져왔소? 그의 목소리는 쇠처럼 날카로웠다. 은홍은 그저 묵묵히 비녀를 들고 서 있을 뿐이었다. 누가 당신에게 이런 몹쓸 장난을 시켰단 말이오? 지난 세월을 비웃는 것이오? 내 고통을 희롱하는 것이오? 김노인은 비녀를 거칠게 쳐내며 소리쳤다. 당장 이것을 가지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시오.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오. 나무 비녀가 차가운 흙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은홍은 떨어진 비녀를 조용히 주워들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는 노인의 분노가 사실은 아물지 않은 슬픔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은홍이 떠난 뒤 대장간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김 노인의 마음은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은홍이 놓고 간 낡은 나무 비녀에 고정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주 천천히 그 비녀를 집어들었다. 손끝에 닿는 익숙한 감촉. 그것은 잊었다고 생각했던, 하지만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었던 연화의 손길이었다. 김 노인의 눈앞에 쉰해 전의 풍경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펼쳐졌다. 마을 느티나무 아래에서 수줍게 웃던 18배 연화. 자신이 만들어준 투박한 가락지를 끼고 아이처럼 기뻐하던 그녀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 밤의 약속. 서방님. 이 비녀는 제가 시집갈 때 꽂으려고 만든 것이에요. 우리 이 비녀를 꽂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멀리 떠나요. 그녀는 그에게 나무 비녀를 보여주었다. 비녀에는 아직 피어나지 않은 작은 매화 봉오리가 새겨져 있었다. 매화가 피면 그때가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에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약속한 날 밤, 그녀는 오지 않았다. 며칠 뒤 그가 들은 소식은 그녀가 부잣집 도령에게 시집을 갔다는 잔인한 소문뿐이었다. 김 노인은 무너졌다. 사랑은 배신이 되었고 약속은 거짓이 되었다. 그는 평생을 그녀를 원망하고 또 그리워하며 살아왔다. 그녀가 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조차 그는 믿지 않았다.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한 변명이라 생각했다. 김 노인은 나무 비녀를 든 채 늙고 지친 몸을 웅크렸다. 50해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슬픔의 두기.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강은 유난히 고요했다. 은홍은 강 한가운데에 배를 띄우고 조용히 연화의 영혼을 기다렸다. 안개가 짙어지자 그녀가 어제처럼 희미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어르신, 그가 아직도 저를 원망하고 있군요. 은홍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연화의 투명한 눈가에 물안개 같은 눈물이 맺혔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간절한 목소리로 마지막 부탁을 했다. 어르신,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전해주시겠어요? 은홍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에게 마당의 매화나무는 아직도 꽃을 피우고 있더냐고. 그리 물어봐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남기고 연화의 모습은 안개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갔다. 은홍은 낡은 나무 비녀를 꽉 쥐었다. 그는 이 짧은 한마디에 5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은홍은 다시 김노인의 대장간을 찾았다. 김노인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샌 듯 더욱 헬쑥하고 지쳐 보였다.
그는 은홍을 보자마자 나가라는 듯 손짓부터 했다. 하지만 은홍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당의 한쪽 구석, 지금은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죽은 매화나무 한 그루를 가리켰다. 그리고는 어젯밤 연화가 했던 말을 흙바닥에 한 글자 또박또박 써 내려갔다. 마당의 매화나무는 아직도 꽃을 피우고 있더냐. 그 글자를 읽는 순간 김노인의 온몸이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매화가 피면 그때가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에요. 그것은 50년 전 그와 연화만이 나누었던 비밀 약속이었다. 그녀가 시집을 갔다는 소문 때문에 그는 그 약속을 그녀가 자신을 기만한 거짓말이라 믿어왔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던 그 약속을 이 늙은 뱃사공이 알고 있었다. 김노인의 거친 얼굴 위로 50해의 세월을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흘러내렸다. 원망은 후회로 바뀌었다. 분노는 그리움으로 녹아내렸다. 그녀는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죽어서도 그 약속을 잊지 못해 50해의 세월을 강가에서 떠돌고 있었던 것이다. 연화야, 연화야, 내가 어리석었구나. 노인의 절규가 텅 빈 대장간을 가득 메웠다. 김노인은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평생을 짓누르던 원망의 무게가 뜨거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울음을 그친 그는 은홍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르신, 당신은 정말로 그녀를 만나는 것이오? 은홍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제발, 제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오. 김노인은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깊게 머리를 조아렸다. 쇠를 다루던 구분등이 한없이 작아 보였다. 나도 그녀를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시오. 가서 내가 어리석었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을 내 입으로 직접 전하고 싶소. 그 말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일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소. 그것은 한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온 늙은 사내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소원이었다. 은홍은 조용히 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달빛이 강물 위로 은가루처럼 쏟아져 내렸다. 은홍은 약속대로 선착장에서 김노인을 기다렸다. 잠시 후 김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평생 입은 적 없었던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있었다. 얼굴은 비록 늙고 지쳤지만 그 모습은 마치 50년 전 연하를 만나러 가던 젊은 청년의 모습과도 같았다. 그의 손에는 낡은 나무 비녀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은홍에게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배에 올랐다. 나룻배는 소리 없이 강중앙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강 한가운데 이르자 주변의 안개가 점점 짙어지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듯했다. 김노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다. 연화야. 김노인의 목소리가 짙은 안개 속으로 조용히 흩어졌다. 바로 그때였다. 뱃머리 쪽의 안개가 아주 천천히 걷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개 너머로 하얀 소복을 입은 연화의 모습이 달빛처럼 아련하게 떠올랐다. 50해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기억 속의 그 18 처녀의 모습 그대로였다. 김노인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를 만져보려 했지만 손은 그저 허공의 안개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연화야. 노인의 목소리가 미안함과 그리움으로 갈라져 나왔다. 정말로 너였구나. 정말로.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슬프고도 아름다운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원망이 아니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깊은 안도감이었다. 김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늙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평생을 짓누르던 후회의 눈물. 너무나도 늦어버린 사죄의 눈물이었다. 한참을 울던 김노인은 흐르는 눈물을 닦고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왔던 나무 비녀를 꺼냈다. 그는 두 손으로 비녀를 공손히 연화에게 내밀었다. 연화야. 내가 너무 늦었구나. 용서해다오. 이 비녀를 이제야 너에게 돌려준다.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아니에요, 서방님. 늦지 않으셨어요. 그저 이렇게 다시 만나 서방님의 얼굴을 본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는 신용을 했다. 비녀는 노인의 손을 떠나 마치 스스로 날아오르듯 그녀의 희미한 손바닥 위로 가라앉았다. 비녀를 받아든 연화의 얼굴에 마침내 완전한 평온함이 깃들었다. 50년간 그녀의 영혼을 붙잡고 있던 마지막 미련의 끈이 드디어 놓아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김노인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마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정말로 괜찮습니다, 서방님. 부디 평안하세요. 연화는 김노인을 향한 마지막 미소를 끝으로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희미한 형체가 강 건너편 안개보다 더 짙은 어둠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져 갔다. 연화야. 김노인이 애타게 그녀를 불렀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뒷모습에는 더 이상 미련이나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평온함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마침내 그녀의 모습은 아침 안개가 햇살에 녹아내리듯 달빛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50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이 났다. 강 위에는 다시 은홍과 김노인 두 사람만이 남았다. 김노인은 연화가 사라진 자리를 텅 빈 눈으로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후회가 없었다. 마치 평생의 무거운 짐을 이제 막 내려놓은 사람처럼 아주 고요하고 평온해 보였다. 은홍은 말없이 나룻배의 방향을 돌려 다시 마을 쪽 선착장으로 노를 저었다. 돌아오는 내내 김노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강물 위로 부서지는 달빛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선착장에 도착하자 김노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는 배에서 내리기 전 은홍을 향해 허리를 깊게 숙였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담은 감사가 실려 있었다. 은홍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 답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김노인이 자신의 대장간에서 평온하게 잠든 채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주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의 주름진 손에는 간밤에 핀 듯한 작은 매화 한 송이가 소중하게 쥐어져 있었다고 했다. 그 후로도 강은 변함없이 흘렀다. 안개는 여전히 자욱했고 시간은 소리 없이 쌓여갔다. 은홍 역시 변함없이 강 위에서 묵묵히 노를 저었다. 그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고 여전히 깊은 눈으로 강물을 바라볼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강과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아주 가끔 마지막 나룻배가 선착장에 닿고 강 위에 오직 희미한 달빛만이 남았을 때 강 한가운데를 바라보는 은홍의 얼굴에 아주 옅고 온화한 미소가 희미하게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 마치 강 건너편 어딘가에서 온 따뜻한 인사를 받는 사람처럼.